오늘 북한의 발표는 신형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신형 엔진 시험을 통해 엔진 추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사거리가 더 길고 핵탄두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진 시험을 참관하는 김정은 앞에 백두산 계열 액체 로켓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도면이 놓여 있습니다. 백두산 계열 엔진은 북한이 지난 1998년 발사한 첫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에 쓰인 겁니다. 장거리 미사일 엔진임을 분명히 드러낸 북한은 특히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는 단일 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톤 무게입니다. 지상 분출 시험은 작업 시간을 200초로 하고 북한은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에 27톤 추력의 중거리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3톤 추력의 보조 엔진 4개가 붙어 총 120톤 추력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80톤 추력의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 기존 방식대로 엔진 4개를 묶을 경우 3배 가까이 강력한 추력의 신형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탑재 중량이 높은 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 장래에 이 미사일들은 다탄두 ICBM, 핵을 여러 발 탑재한 다탄두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로써 더 강력한 장거리 핵미사일을 손에 넣은 뒤 한미일을 위협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집어 제재와 고립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킵니다. 이번엔 주한 미 공군기지에 한동안 머물며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실시 나흘 만인 지난 13일, 미국은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키며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 실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unshakable commitment to defend allies in the region and will take necessary steps to do so, including operations like the one you observed today. 이르면 내일 또다시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합니다. 미군은 지난주 전개된 B-1B와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중 어떤 기종을 파견할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의 이딴 한반도 전개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략폭격기의 오산기지 착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력 시위죠. 대한 방위 공약, 핵 오산과 확장 억제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되죠. 미군 전략폭격기는 한동안 국내에 머물며 북한 지휘부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북한이 최종 목표로 하는 은하 9호입니다. 김정은은 단숨에 은하 9호까지 가자며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대포동 1호, 11년 만인 2009년 은하 2호, 3년 뒤 2차례 걸쳐서 은하 3호, 그리고 올해는 광명성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북한이 얼마나 서두르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새로운 대형 ICBM 시험 발사를 위해 이미 67m로 증축해 놨습니다. 올해가 북한의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데요. 당장 다음 달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김정은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 현장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그쳤습니다.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은의 지시 이후 열흘도 안 돼 북한은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또 엔진 시험 2주 만에 곧바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분출 실험을 공개합니다. 4월 한 달에만 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6월 무수단 미사일 발사, 7월과 8월엔 노동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또 스커드-ER 미사일 등 숨가쁘게 추가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김정은의 지시는 이제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엔진 출력 시험을 통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ICBM 시험 발사 시기는 5차 핵실험을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에 맞춘 것처럼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단 기념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당국 간 협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단체까지 제재를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처음 가동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2차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중견기업 랴오닝 홍샹그룹과 대표자의 범죄 행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샹그룹을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至于你提到的有关企业，中国有关部门正在依法对其经济犯罪等违法行为进行调查处理。 홍샹그룹은 지난해까지 5년간 산화알루미늄과 텅스텐 등 미사일과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홍샹그룹이 처벌을 받게 되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첫 사례가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만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도 사법 채널을 통한 대북 제재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All nations, particularly those who seek a global leadership role or who have a global leadership role, share a fundamental responsibility to meet this challenge with a united front. 사법적 처벌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행정적 제재를 넘어서는 조치입니다. 또 중국 기업 제재에 중국 정부가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그러면 추가 대북 제재의 핵심으로 부상한 중국의 흥샹이라는 회사는 무슨 일을 해왔고 그동안 미온적이던 중국은 왜 미국과 공동조치에 나서게 됐는지 계속해서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 홍샹그룹 본사가 입주한 압록강변의 고층 건물입니다. 회사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중개무역회사로 시작해 대북 교역을 통해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홍샹은 고순도 정제 알루미늄 등 대량 파괴 무기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북한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선양 칠보산 호텔의 지분 70%를 수출 대금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보산 관광 호텔도 얘네들이 지분을 이쪽 회사가 지분을 70% 가지고 있고 이제 조선이 30% 가지고 있다. 아직도 조선 언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중국이 자국의 중견기업 제재에 협조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 확실한 증거를 들이댄 데다 자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이 회사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추가 제재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 실험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켓 엔진에서 화염이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함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북한은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의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출력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엔진 추진력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력 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 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위성 발사 로켓용 엔진 실험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엔진을 위한 성능 실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추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엔진 출력과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